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은 도면 환경의 시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 거고요. 이쪽에 있는 도면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섹션 11-2번에 있는 도면 환경의 시트 구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환경에서 보기 탭에 보시게 되면은 시트 뷰 그룹이 있고요. 시트 뷰 그룹 안에서 배경, 작업, 2D 모델명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배경 시트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경 시트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사이즈나 템플릿을 선택해서 작업하고자 하는 시트를 정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트의 배경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템플릿이 있을 거고요. 그 회사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배경 시트에다가 저장하신 다음에 워킹 시트, 작업 시트를 사용하실 때 배경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배경 시트를 먼저 열어봐 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여기를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할 경우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그런 다음에 작업 시트에서 저는 이번에 A4 시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시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배경 부분을 A4 시트로 바꿔주시고 크기 있는 A4 시트로 바꿨으니까 자동으로 바뀌어진 거 확인만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제가 생성했었던 배경 시트가 워킹 시트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경 시트에는 이런 로고뿐만 아니라 여기 타이틀이나 사이즈, 넘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정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 불러오는 내용은 여기 배경 시트에다가 꼭 작업을 해주셔야만 다음에 항상 이 워킹 시트에 있는 애가 적용되었을 때 바로바로 변경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주석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콜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관리자나 리비전 번호, 인쇄 날짜, 문서 번호 같은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꼭 하고 찍어주시면 어셈블리에 저장되어 있었던 파트에 저장되어 있었던 문서 번호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바로바로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 시트를 한번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만드실 때마다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 시트를 가지고선 작업 시트에다가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작업 시트 부분은 솔리드 엣지에서 도면 환경을 작업할 때 도면 뷰가 배치되고 구성 편집을 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 환경에서 각 문서는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작업 시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과거에 했었던 도면 파일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회사의 로고도 바뀌고 양식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만드실 필요 없이요. 이 시트 1에 적용되고 있었던 배경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배경을 A4 시트를 사용하는구나 확인해 주신 다음에 A4 시트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교체 배경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배경 시트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템플릿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최근에 바뀐 템플릿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시트의 배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작업 시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는 이 작업 시트를 가지고선 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배경을 끄는 방법은 여기 보기 탭에서 여기를 꺼주셔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배경 부분을 꺼주셔도 배경 부분이 꺼지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었던 뷰 마법사 버튼을 클릭해서 그라인더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도면뷰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사용자 정의에서 정면 뷰를 선택해 볼 거고요. 닫기 누르시고 확인 누르셔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 뷰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 0.4 정도 해볼 거고요. 선택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볼 명령은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주라는 명령은요, 새로운 뷰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 명령을 클릭하고 기본 뷰를 선택한 다음에 위로 그리면은 탑 뷰, 옆으로 그르면 측면 뷰가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부분에 콕 하고 찍어주시면은 새로운 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볼 명령은 보조뷰라는 명령입니다. 옆에 있는 보조뷰 선택해 볼 거고요. 이 보조뷰는 기존에 배치된 뷰에서 보조뷰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투상 방향을 한번 지정해 볼 건데요. 위쪽에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평행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직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행 부분은 투상선을 기준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보조 뷰가 생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교 부분은 투상선을 기준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뷰가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원하는 다른 방향이 있으면은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뷰 방향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뷰 뽑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에 화살표 부분과 글자 부분은 등록 정보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캡션 부분에 색깔과 청 굵기 유형 같은 것들을 종료자 유형까지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치도 빨간 점을 통해서 위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볼 명령은 상세라는 명령입니다. 이 상세라는 명령은요, 일부 영역을 확대한 상세도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형 상세뷰하고 그리고 프로파일을 정의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상세뷰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원형 상세뷰를 보시게 되면요. 꼭지점을 클릭해서 원형 상세뷰 할 부분 영역 선택해 주시고 배율 부분 선택해 주시면은 상세뷰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상세뷰에 이 외곽 라인을 표현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등록 정보로 들어가신 다음에 도면뷰 테두리 표시 부분 체크 표시 켜시고 적용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원 부분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세뷰에 프로파일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세뷰 똑같이 명령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옵션을 프로파일 정의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상세뷰를 만들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뷰를 선택하시면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임의적으로 프로파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꼭 닫힌 프로파일로 만들어 주시고 상세 영역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 자세히로 이렇게 영역 표시돼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요. 여기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다시 한번 프로파일 정의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장자리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표시가 안 돼야 맞는데 표시가 되었다는 거는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뷰 업데이트라는 부분 클릭하셔서 뷰를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이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분할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분할이라는 명령은 길이가 긴 부품의 분할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뷰를 먼저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좀 지저분하니까 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뷰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은 분할이라는 명령이 활성화되고요. 이 명령을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가까이 가시면 분할할 수 있는 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축이 수직하고 수평 분할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분할축 사용이라고 해서 축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과 이쪽 해서 분할축도 설정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분할해야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침 눌러주시면 분할뷰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분할뷰는요. 뷰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분할뷰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분할뷰에 있는 라인을 클릭하셔서 분할선 유형으로 어떤 뷰인지 간에 따라서 분할선 옵션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통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거 물결 모양 표시하게 해놓고 마침 누르게 되면은 분할뷰 물결 모양으로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볼 명령은 이 옆에 있는 절단평면이라는 명령입니다. 절단평면이라는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쪽에 있는 이거를 이쪽으로 절단해서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절단평면 명령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뷰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이쪽 뷰를 기준으로 해서 절단평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쪽 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뷰를 선택해 주시면은 절단평면의 선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파일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선을 사용해서 절단평면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절단평면 닫기 눌러주시면은 어디 방향으로 절단평면을 만들 것인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방향을 선택하셨으면은 클릭만 해주시면 절단평면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절단평면이라는 이 명령은요. 단면이라는 명령과 같이 사용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절단평면을 먼저 사용하셔서 절단평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단면 명령 선택해서 이 절단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쭉 옆으로 잡아당겨서 단면뷰 명령 만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옵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 옵션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명해 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채우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해칭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칭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채워질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도는 해칭의 각도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해칭의 간격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옆에 있는 단면만이라는 옵션은요, 단면 처리된 부분만 보여지는지 보여지지 않는지에 관련된 토글하는 옵션이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콕 하고 찍어주시면 단면 명령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옵션, 단면만이라는 옵션 선택해 주신 다음에 뷰 업데이트 누르시게 되면은 단면 부분만 표시된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회전 단면 뷰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주 명령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뷰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에서 이젠 회전 단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절단 평면 명령 사용해서 뷰를 선택해 주시고 중심으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절단 평면 닫기 눌러주시고 저는 이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명령 사용해서 똑같이 절단 평면 사용해서 가지고 오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면만이라는 옵션이 활성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 단면 뷰라는 명령인데요. 원형 상태에서 단면 뷰의 경우 회전 단면 뷰를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뽑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회전 단면 뷰를 적용해서 뽑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 단면 뷰로 해서 보여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단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뷰를 어디에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단면을 다시 선택하는데 이 부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뽑게 되면은 또 다른 모양의 단면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회전 단면 뷰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분할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분할이라는 명령은요, 단면 명령과 비슷하긴 하지만 단면 명령은 절단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명령이었다면요, 이 분할 명령은 사용자가 직접 단면 스케치를 작성하고 일정한 깊이까지 적용해서 단면 뷰를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섹션의 기준이 될 뷰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닫혀진 프로파일로 한번 스케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선택하셨으면 분할 단면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깊이를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깊이 설정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 뷰에 가까이 간 곳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설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중간까지 한번 깊이를 줄 거고요. 다 하셨으면은 표시할, 적용할 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 뷰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인 거 깊이 부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깊이에 맞는 단면 부분 표시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할 명령을 사용하고 나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뷰를 선택해 주시고 등록 정보로 들어가셔서 분할된 단면 뷰 프로파일 표시라는 부분을 체크 표시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프로파일이 표시가 되고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단면 닫기 눌러주시고 뷰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분할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 사각상자 숨기고 싶으실 때는 등록 정보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 체크 표시 꺼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은 원래대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